에비에이터는 사실 2003년에 등장해서 2005년까지 짧은 기간만 판매되고 단종되었던 가슴 아픈 가구를 가진 모델입니다. 가격 대비 크기와 공간, 편의성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금방 도태화되었던 것인데요. 링컨 라인업이 개편되면서 MKC는 코세어로, MKX는 노틸러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MKT는 판매량이 저조했기 때문에 단종이 되었고요. 새롭게 개발된 링컨 에비에이터 2세대가 새로운 선수로 경기장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등 멋진 경쟁 상대가 생긴 것인데요. 출시된 이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한국 시장에 들어온 물량이 적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에비에이터가 9월에는 국내에 400대에서 500대 정도 들어올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링컨 에비에이터의 제원과 파워트레인, 옵션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고 특징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에비에이터의 리저브 가격은 현재 개소세 인하 가격 8,370만원이고 블랙라벨은 9,360만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은 리저브 모델은 리저브2 패키지를 적용시켰을 때 75,565달러, 하나로 8,404만원이고요. 블랙라벨이 77,695달러로 하나로 9,253만원입니다. 에비에이터의 가격은 미국 시장에서 BMW X5와 벤츠 GL2보다 비싸고 BMW X7과도 별 차이가 없는데요.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 벤츠, BMW의 차량 가격은 상승했지만 에비에이터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전장은 5065mm, 전폭은 2020mm, 전고 1760mm, 휠베이스 3025mm입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나 BMW X7보다는 작고요. GV80보다는 큽니다. 공차 중량은 2395kg로 동급 모델 대비 무거운 편이며 복합 연비는 8.1kg로 무난합니다. 리저브와 블랙라벨 모두 트윈터보 3.0 V6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405마력에 57.7토크의 힘을 발휘하고요. 6기통 터보 엔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포드의 노하우가 담긴 신뢰받을 만한 엔진입니다. 10단 자동 변속기는 GM과 포드의 공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지만 특허를 상당 부분 포드가 소유하고 있고요. 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어를 바꾸는 것도 자연스럽지만 상황에 따라 2단, 3단을 건너뛰는 변속에 있어서도 능수능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속 구간에서 쇼크도 없기 때문에 포드의 뛰어난 교술력을 입증하는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션 후의 교체 주기가 25만 킬로이기 때문에 상당한 내구성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에비에이터는 에어글라이드 서스펜션을 채택하였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셀프 레벨링과 로드 프리뷰를 통하여 차량이 노면과 밀착하게 도와주며 롤링과 피칭을 줄여 뛰어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에어 서스펜션은 공기만으로 무거운 차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나고 공기가 빠지면 댐퍼가 주저앉게 되는데요.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링컨은 에어 댐퍼보다 강한 가스 유압 전자 댐퍼를 사용하고 옆에 있는 코일 스프링도 전자 제어 에어 컴프레셔로 바꾸었습니다. 노면 충격을 덜 받으며 따라서 내구성과 승차감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는 것인데요. 셀프 레벨링 기능은 110km 주행 시 적정 높이로 낮아지면서 승차감과 안정성을 높여주고요. 로드 프리뷰 어댑티브 서스펜션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에비에이터는 차량의 12개의 센서를 통하여 1초에 500번가량 차량 상태를 보고 진동과 승차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1초에 100번가량 댐핑 압력을 설정해 주는데 전방 카메라를 통하여 방지턱, 포트홀의 넓이, 깊이, 높이를 정확하게 컴퓨터가 측정 후 에어글라이더 서스펜션 압력을 즉시 최적의 상태로 바꾸는데요. 이 때문에 부드럽게 방지턱과 포트홀을 넘게 됩니다. 에어서스의 차체 높이 하강 기능은 배터리 보호를 위하여 시동을 끈 후 한 번만 내려갔다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 모니터를 통하여 이 기능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에비에이터를 탑승하면서 럭셔리한 승차감을 느끼셨다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서스펜션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했기 때문이겠네요. 에비에이터와 익스 신형에 적용된 CD6 신형 후륜 플랫폼은 링컨만의 보론강을 기존 CD4보다 4배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단조 탄소강도 최초로 사용되었고요. CD4 플랫폼보다 100kg 정도 감량이 되며
강성과 안전성이 30% 정도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콰이어트 플라이트를 표방하는 링컨 에비에이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자동차 시장에서 콰이어트 의미를 되새김합니다. 조용한 비행은 그릴의 주면부까지 돌출시킨 전면 디자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릴이 실제의 크기보다 웅장해 보일 뿐만 아니라 주황부가 돌출된 항공기를 연상케 합니다. 리저브 모델에 들어있는 링컨 시그니처 그릴에는 육각형이 촘촘하게 박혀 있으며 역시 육각형인 가운데 엠블럼과의 연결성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릴의 주변부까지 돌출되었기 때문에 후드에도 볼륨감을 살리기에도 적절했고 후드와 팬더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클래식하며 디자인의 컨셉과도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항공기 고유의 유선형 디자인은 링컨 플라이트 외부 디자인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매끄럽고 잘 빠진 유선형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갈수록 굵어졌다가 다시 사라지는 캐릭터 라인을 잡았고요. 직선 형태이기 때문에 사체가 길어 보이고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도어 쪽 볼륨의 정점을 위로 잡고 아래쪽으로 네거티브 면을 넓게 넓혔는데요. 하늘에서 활공하는 새가 날개를 펼친 느낌이며 특별한 기교 없이 비례와 균형만으로 날개의 날개라는 브랜드 컨셉을 잘 살핀 모습입니다. A필러부터 D필러까지 검게 처리하여 플로팅 루프를 완성하였습니다. 후면에는 링컨 레터링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고 일자형 리어 램프는 가늘고 분명한 수평선이어서 고급스럽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중앙의 크롬 장식은 리어 램프와의 연결성을 살려서 일체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리어 램프 하단부에 볼륨감을 살려서 중앙의 네거티브 면이 좀 더 자연스럽게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밑에 듀얼 쿼드 머플러가 스포티함을 더하고 디자인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모습입니다. 비지오 특수 와이퍼가 장착되어 와이퍼액이 아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와이퍼 바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방으로 튀지 않고 와이퍼액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윈드실드 성해 제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핸즈프리 리프트 게이트는 간단한 킥모션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액티브 그릴 셔터, LED 헤드램프, 파노라마 비스타 루프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로 가보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의 핵심은 수평성과 고급스러움입니다. 넓고 평온함을 강조하는 자유로움이 돋보이는 구성인데요. 크래쉬 패드 하단 부분은 쏙 들어가서 우드 트림으로 채워져 있고요. 다시 그 아래에는 가죽으로 덮여진 에어컨 벤트가 자리하여 볼륨감과 수평감을 살립니다. 10.1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가 자리를 하는데 태블릿 PC와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안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변은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피아노 건반에서 영감을 받은 변속기는 크기를 서로 달리하여 디테일이 살아있고요. 센터 패시아 버튼들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크롬을 과하게 사용하여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쿨링과 히팅 시트 색깔을 달리하여 직관성을 높였고요. 버튼이 크고 조작감이 뛰어난 편입니다. 리얼 알루미늄은 최고급 소재이며 머신턴 가공으로 최고급 마감을 적용하였습니다. 3스포크에 가까운 링컨 비전 핸들의 중앙 부분은 그릴의 디자인을 계승하지만 좀 크기 때문에 투박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반자율 주행 버튼은 뒤에서 당기는 패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링컨 계기판은 12.3인치로 디지털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속도, 날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아주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1열에 링컨 컨티넨탈부터 적용한 퍼펙트 포지션 시트를 사용했고요. 등과 어깨를 별도로 맞춰주는 것을 비롯해 30가지 방향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안마의자만큼의 지압력을 제공하는 세팅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오랜 운전으로 지친 운전자에게 집중력을 살려준다 이 정도이고요. 시트의 경우 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럭셔리함이 느껴집니다. 블랙 라벨의 경우 이태리 베네치아산 최고급 가죽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의 고급스러움을 확실히 챙겨가고 싶은 고객이라면 블랙 라벨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은 리저브의 경우 3호, 30, 3호 벤치 시트가 장착되어 쾌적하고 레그룸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2열 방석 길이가 조금 짧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리클라이닝 기능도 제한적이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열에서도 독립 컨트롤러가 제공이 되어 통풍과 열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요. 헤드룸은 충분하고 소재 또한 우수합니다. 2열 승차감은 1열만큼은 아니지만 60에서 70km 주행 시에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흔들림이 적고 편안하다고 느껴졌습니다.
3열 공간은 동급 차량에 비해 우수한 편이며 헤드룸 공간도 괜찮습니다. 쿼드 글라스가 크기 때문에 개방감도 뛰어납니다. 트렁크는 높이 75cm, 가로 124cm, 세로 56cm의 공간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3열을 폴딩한 경우 세로 길이가 115cm로 늘어나며 2열까지 폴딩하면 190cm까지 늘어납니다. 측면에 파워폴드 3열 시트 버튼을 통해서 추가 적재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레벨 3D 오디오는 다른 브랜드 차량에 비해서 가장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옵션입니다. 퀀텀 서라운드 시스템은 천장에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제대로 발산합니다. 레벨 오디오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알림음을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녹음을 했습니다. 25가지 알림음은 도어를 열거나 닫을 때, 경고음이 발생할 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전자에게 적절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주행 모드는 기본인, 노멀, 효율적인 주행을 위한 컨저브, 성능 중심으로 하는 익사이트, 미끄러운 노면을 위한 슬리퍼리,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딥컨디션 모드로 나눠집니다. 주행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익사이트 모드가 떨림으로 변형되어 나오는 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행 시에 15초 정도 핸들을 잡지 않으면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레벨 3 이상의 충분한 반자율주행 기술을 갖추기 전에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자주 일깨워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싱크3는 전화나 음악 기능 등을 스티어링 휠 버튼이나 간단한 보이스 커맨드로 조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앰비언트 라이팅, 쿼드존 전자식 온도 조절 장치, 리어도어 선쉐이드,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저브와 블랙라벨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외관 차이는 하단 바디킷, 그릴 디자인, 사이드미러 커버, 소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임플레이트가 들어간 로고도 좀 더 디테일합니다. 휠은 리저브는 울트라 머신 코팅 알루미늄 휠, 블랙라벨은 울트라 브라이트 머신 코팅 휠을 채택하였습니다. 비행기 터빈을 형상화한 디자인입니다. 실내는 실내 소재 차이가 좀 있고요. 7인승인 리저브는 2열 중앙에 좌석이 들어가 있고, 블랙라벨은 좌석 대신 공조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캡틴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샬레, 데스티네이션, 플라이트 3가지 테마의 인테리어 선택이 가능한 블랙라벨이고요. 리저브는 위의 3가지 테마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모습은 저희 채널의 영상을 통하여 블랙라벨과 리저브의 실내 테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안전 및 편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링컨 코파일럿 360은 긴급 자동 제동 기능이 포함된 충돌 방지 보조 기능, 오토 하이빔,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후방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링컨 코파일럿 360 플러스는 정차 및 재출발, 스탑앤고, 레인 센터링 기능을 포함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충돌 회피 조향 지원, 자동 주차 보조, 후방 제동 보조, 360도 카메라, 힐 스타트 어시스트, 원격 시동 시스템, 오토홀드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어백은 전면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이 적용되어 있고요. 사이드 에어백, 운전석 동반석, 무릎 에어백, 롤 러버 센서가 포함된 안전 캐노피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시트 장착용 앵커 시스템이 있고요. 키리스 엔트리 키패드,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을 할 때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브레이크가 개입하는 후진 브레이크 기능 들어가 있고요.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평행 및 직각 주차까지 스스로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차량의 브랜드 네임을 우선시하고 차량을 구입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차량의 옵션, 디자인, 주행 성능, 안전도 등 이 차량이 나에게 주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차량을 구입할 실소비자층들이 이미 독일 차량 및 다양한 브랜드를 이미 겪어보고 타보았기에 객관적으로 차량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기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부합하는 굉장히 멋있는 녀석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링컨 에비에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에비에이터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이나 설명란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본 채널의 다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